취임한 지 13일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1박 3일의 숨가쁜 일정 동안 이 대통령은 주요 정상들과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비록 급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일정도 짧지만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이 새 대통령과 함께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밝은 표정으로 도착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등 주요 인사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환송 인사들이 대통령 내외보다 먼저 도착해 도열해 있던 이전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가 된 화합 넥타이를 맸고 김혜경 여사는 연녹색 정장을 입고 대통령 뒤에서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를 태운 전용기는 곧바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조차 채 마무리되지 않은 취임 12일 만에 이루어진 첫 국제무대 데뷔. 이 대통령은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복귀를 보여주는 일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여건보다 더 먼저라고 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낮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1박 3일간 쉴 틈 없는 일정으로 주요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물론 양자회담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그럼 G7 정상회의 열리는 캐나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미리 가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도착할 텐데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5시가 조금 안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오후쯤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착 직후부터 1박 3일의 강행군에 들어갑니다. 이번 회의에 초청된 7개 비회원국 중 두세 곳과 먼저 양자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초청국 가운데는 우크라이나가 포함된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당선되자마자 초청을 받아서 이게 워낙 급박하게 잡힌 일정이긴 한데 이제 곧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총리 직접 만나게 되겠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의 만남 이튿날 G7 정상회의 장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국제 미디어 센터를 감싸고 있는 이 로키 산맥이 있고요. 이 로키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카나라스키스라는 곳에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선 공식 환영 행사가 예정돼 있고 이어서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이 열립니다. 바로 이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두 정상과의 회담 일정 에 대해서 가변성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구체성이 있는 단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가 되는 건데 자, 이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 앞에서 직접 연설을 할 계획도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내란에서 회복됐다는 걸 전 세계에 천명하는 계기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둘째 날 오찬 겸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연설 주제는 에너지와 인공지능, 구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 AI 연계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은 물론 두 차례 공식 연설까지 이 만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에 압축적으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 참석으로 탄핵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국가 리더십 공백을 채우고 또 정상외교 복원을 알린다는 의미와 함께 산적한 외교 현안들을 풀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짊어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G7 정상회의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요. 네. 출국했죠? 처음이죠? 예. 네, 조금 전에 출국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 때문에 정지가 됐었던 우리나라의 이제 정상 외교가 6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고요. G7, 그러니까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는 이제 캐나다 쪽에 그 주최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뭐 그런 일이 이제 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리 좀 브리핑을 했는데 지난해의 계엄 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었다.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그래서 민주주의 한국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Democratic Korea is back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정상국가로 복귀했다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좀 조속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의 정상들이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늘 G7을 확대한다고 했을 때 후보 국가에 포함이 되는 주요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예. 자, 양자회담도 이뤄지죠. 물론 뭐 이제 다자회담만 있는 거는 아니라서 각 국가들 사이에 서로 해서 이제 양자회담들이 짬짬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게 뭐 다자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한다 만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직 조율 중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짧게라도 좀 만남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이라는 얘기는 뭐 일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쪽에 좀 가까울 걸로 보입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6일에 첫 번째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골프 얘기라든지 뭐 양 정상 사이에 교감을 좀 나누는 뭐 그런 쪽의 이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될 경우에는 통상 협상을 비롯해서 좀 실무 중심의 회담이 될 걸로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올해는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 과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번 뭐 대비 무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이제 비교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많지만 아니 뭐 그것도 제가 지금 주어를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비교 자체가 모욕이다. 자,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교 또 여사와 여사의 비교도 이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못 봐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과 지금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주째를 달리고 있고 그 이전 탄핵 이전 12월 3일 이전 비상계엄 이전 또 4월 4일 탄핵됐을 때 자 이런 걸 이제 비교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천당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비교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윤석열 생각, 김건희 생각 같이 다르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선 제가 한 10초만. 오늘 딱 보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이 딱 기억이 아까 나요. 영상 말씀이죠. 영상 다시 좀 돌려주십시오. 그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국난을 당했잖아요. IMF라는. 그런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이 작은 나라지만 지리적으로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는 너무나 큰 나라다. 그게 실현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걸 받았고 윤석열 씨는 제가 이전에도 좀 친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 김건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장면을 보고 이 양반은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고 미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는 더 이상 잘 될 수는 없고 본인은 뭐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그런데 권력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저런 장면 본인도 많이 다녔잖아요. 다니면서 술 퍼마시고 뭐 팝송 부르고 그런데 그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 이제 국가의 대표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성격상 못 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내란 그 경호원들한테 그랬다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총을 안 쏴냐고. 그 정도로 적개심을 드러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입원을 했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배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좀 이따 그렇네요. 네, 소화기내과니까 예, 이게 예, 예. 입원을 했더라고요. 네, 네. 소화기내과라는 것도 정보도 참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아산병원은 알려져 있지만 소화기내과라고 우리 이제 또 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을 하셨네요. 배가 아파서 입원했네. 배가 아파서 입원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다 좋은 말씀인데요. 김건희 뒤에 여사를 붙이면 큰일 납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서는 여사 붙이면 왜 여사를 붙이느냐라고 차라리 시자를 붙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막 김건희 씨라고 이제 하는 게 맞고 아마 여수 지역구에서도 여사 붙인다고 요즘 막 짜증 트러블 생기는 분 막 이게 피부에 발진 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김 박사님?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오래 못 가게 만들겠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는 수밖에는 생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인은 그것만 계속 꿈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본인한테는 진짜 절망적인 거겠죠. 그러니까 트랩을 받고 올라가요. 만약 돌아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자기는 절망인 거죠. 그냥 계속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G7 다자회담 갔다 오게 되면 그게 조명될 겁니다. 다자회담을 하게 되면 그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다 갖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다 보고를 드려요. 이게 쟁점입니다. 그러면 G7 정상들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단하십니다. K-데모크라시. 그 밤 12월 3일, 4일 밤 생중계 방송을 틀고 담을 넘었던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란을 극복했던 과정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칭송하겠죠. 민주주의는 이렇게 지켜지는 거야. 21세기에도. 그 산 증인이 여기에 와 있어. 이런 얘기들이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고 저 다시 돌아오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보는 순간 제가 볼 때 거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볼 때 발악적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노골적으로 좀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못 견디죠. 못 견딘다. 예.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뒤집힐 지경에 지금 처해 있을 거다. 자, 그것은 질투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때도 좀 제대로 할 건데라는 후회 뭐 이런 겁니까? 질투심이죠. 질투심요? 예. 야. 증오. 자, 저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예. 바이든 날리면 이제 쇼가 났지 않습니까? 이 땡땡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사 난리 나고 그거 해명한다고 밤새도록 대한민국 그날부터 외교는 없어지고 바이든 날리면 논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하나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종욱, 이분은 여성 정치인이에요. 영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데 점심시간이었어요. 여의도에 있는 모 일식당에서 앉아서 영입을 하려면 얼마나 내가 어떤 정치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득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3분도 안 돼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한잔 해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맥을 시켜가지고 한잔 하시려니까 그분이 상대가 여성인데도 대낮에 그렇죠. 대낮에 그러면서 잔수를 셀 수는 없었대요. 최소 10잔 20잔 가까이 먹은 계속 먹으면서 그 무슨 이런 사람이 지금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냐고 해서 그때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정치인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생각나는 데 없습니까? 지금 파리 좀 생각 안 납니까? 거기에 대기업 총수들 회장들 불러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토하고 바깥에서 진짜 좀 경상도 말로 좀 심하게 뻗어지고요. 감당 못하게 술 퍼먹이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가 있었느냐 지금 생각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폭들이 가오 잡으려고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내 아래 것들 와봐봐. 술 얼마나 먹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부어가지고 내가 권력의 상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의 예를 들면 위계 라인만 확인하려고 했던 정치를 했었고 그게 제가 볼 때 외교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행태였겠죠. 그냥 다 끌고 다니면서 조폭들 그 동네 다 끌고 다녀요 이렇게 사람들 갖다. 그러니까 정상 외교가 아니라 나라 망신 외교, 국격을 끝없이 실추시킨 외교만 하고 왔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었던 사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10몇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국제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G7으로 지금 G7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추락한 국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엄청난 이제 과제를 안고 지금 이제 향하고 계신데요. 이번 G7 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좀 성과로 나오면 좋을까요? 어쨌든 이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미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이제 관세, 이제 통상 문제라든지 이제 대북 관계, 그런 방위비 분담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약간 사업가적인 관점, 이런 이익을 어떻게 좀 최대한 가져갈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 주한미군까지 이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주한미군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저희한테 이득되는 것보다 미국한테 이득이 되는 게 더 큰 부분인데 그 감축까지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어떻게든 많이 얻어가겠다라는 이제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제 안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이제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시험받는 가장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고, 이제 일본의 이시다 총리하고도 이제 내용을 이제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일 관계에 관련해서도 어쨌든 저희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이웃 나라로서 이제 같이 협의하고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좀 얽히고 설켜왔던 문제들을 어떻게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뭐 반성할 것은 반성을 받고, 이런 정리를 어떻게 해 오실 것인지 이제 기대되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선거 당시에 아니 친중이 뭐가 문제냐, 필요하면 친중도 하고 친일도 하고 친미도 하고 국익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쓰고 누군가를 적대시할 필요 없다, 이런 이제 멘트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번 G7에서 그런 모습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 G7에 이제 미국, 일본 뭐 이런 분들 다 오시니까 이런 국가 정상급 회담도 좀 이제 성사시키고, 사실은 국제나 안보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성과를 내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정말 추락한 국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G7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가 정권 초기에 비해서 현재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도 사실 자존심을 많이 상한 상태로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로 견제가 심하고, 그리고 현재 전략 모색 단계에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유연하게 잘 대응하고 또 협상을 악랄하게 해서 국익에 좀 도움이 되는 외교 성과 내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